저 주인공이신 이상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작업을 한 건 2014년에 작업을 해서, 제가 2016년에 전시를 했어요. 강화도에서. 그때 이제 변경의 역사라는 사진책을 같이 내면서 전시를 여기 강화도에서 했습니다. 강화미술관이라고 지금도 있나요? 네, 거기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집을 내고 나서 이렇게 계속 약간 좀 미련이 남아서 그 이후에도 쭉 이제 강화도를 드나들면서 우리나라에 당시만 해도 돈대와 관련된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도 한 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대와 관련된 관심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때 여기 지금은 없지만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는 이거를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었죠. 지금은 이제 재단 자체도 사라지고 지금 이제 유네스코 이제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논의도 이제는 상당히 좀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돈대 자체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들은 꼭 그것을 갖다가 등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또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북토크라고 해서 오동진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당연히 책을 읽고 토크하러 오셨으니까 재밌는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 알아서 그걸 좀 이따 하고요. 책을 지은 저자로서 제가 이제 어려웠다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가고 다큐멘터리 사진가고 이제 글을 쓰는 이제 작가인데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측면은 자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대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료가 없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수원 화성은 진짜 완전히 콩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설계 도면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계룡돈대 정도 빼고는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에 대한 명문조차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당시에 사실 어떤 사연 때문에 강화의 돈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돈대 얘기를 하러 왔지만 돈대를 왜 세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아무도 이제 기록으로 남긴 바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분명히 이제 숙종 간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심증은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단시일에 승분들을 갖다 전국에서 강제로 데려다가 그것도 수십일 만에 그냥 뚝딱 지어야 됐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50개. 어이구, 엄청 많이 있죠. 48개입니다. 48개 정도를 갖다 그 당시에 동시에 지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토크 전에 간단하게 요 하나만 이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이 돈대는 강화도에 존재하지만 이게 상당히 큰 동아시아 전체의 외교적 현상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아주 대단한 가치를 가진 유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현종과 숙종 요 연간에 중국 청나라에서 가장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제 오삼계 난인데, 오삼계와 상가희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다 명나라의 장군들이었는데 다 청나라한테 붙어갖고 큰 공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운남성 또는 지금 광저우가 있는 광주성 그리고 목건성 이런 곳에 다 일종의 토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난리가 나요. 근데 당시에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열받았던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저거 좀 언제 안 망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신이 난 거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다시 명을 받드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이미 명은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대를 하던 조선 지식인들은 여전히 청나라를 갖다가 일종의 복종을 잘 안 했어요. 근데 마침 난도 났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한켠에서 두려웠던 겁니다. 만일에 저 반란이 진압이 돼서 니네들이 딴 마음 품었지 이러고 또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올까봐. 그러면 분명히 숙종 때도 전쟁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나 그래서 이 강화도에다가 또 피난처를 하기 위해서 돈대를 세운 것 아닐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굉장히 좀 미진한 해석이에요. 또 기록도 그 정도에서 끝나니까. 근데 재미있는 학설 하나를 제가 여기 돈대를 열심히 취재하러 돌아다니면서 같이 만났던 여기 고려역사재단의 이제 그 학예사 분들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하다가 제일 재미있는 하나를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설이죠.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아마도 명나라의 황실의 직계가 아니지만 반계의 자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에 조선을 통해서 망명을 해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것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정감록이라고 아시죠? 정감록의 주인공이 누구죠? 정도령이잖아요. 그래서 정씨여야 되잖아요, 무조건. 정주영인가요? 아니었죠. 수없이 많은 정씨들이 우리 조선사에 나와요. 그들이 혹시 정도령이 아닐까 의심을 받아서 왕에 의해서 사사도 많이 당하죠. 근데 이 정감록의 가장 큰 핵심적인 모티브는 바로 대만의 정성공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만의 군주였죠. 근데 그 대만의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복건성 출신으로 바다 건너에 있는 대만을 침략해 들어간 사람이에요. 해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만을 점령하고 있었던 네덜란드군을 다 몰아내요. 그리고 지금의 대만을 갖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대만이라는 곳의 원주민과 대륙인은 또 다르죠. 원주민은 옛날 300년 전에 복건성에서 이주한 사람을 이제는 원주민이라고 부르고요. 진짜 원주민은 다 산에서 살아요. 그걸 산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대만 안에서 인권이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굉장히 좀 서글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륙인이라는 사람은 현재 바로 이제 그 장개석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퇴폐해서 대만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금 대륙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당시는 좀 달랐죠. 당시는 정성공이 대륙인이었던 거예요. 하여간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정금이 바로 숙종대 사람입니다. 이때 정금이라는 사람이 조선이 이눈치 저눈치를 보니까 벌을 주러 가겠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선박이 여기 강화도 앞에 출몰만 하면은 서울이 난리가 납니다. 또 전쟁 나는 줄 알아요. 바로 그 사람이 남쪽에서 왔다고 그래서 남쪽에서 온 정씨. 이래서 정감록의 큰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조선에서 영모 사건만 벌어지면은 정씨가 나온대요. 바로 정감록의 그 선인을 추앙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 바로 이제 그런 자신의 이제 반역을 정당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였었죠. 이것이 바로 이 돈대를 짓는 데 있어 갖고 상당히 큰 모티브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숙종이 전쟁이 나면은 다시 강화도로 숨어들기에는 사실은 병자호란 때 이미 깨져봤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들 가장 강력한 어떤 50여 개의 돈대를 갖다 섬 전체를 둘렀다는 것들은 상당히 강력한 방어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 돈대를 갖다가 이 책 한 권으로 추적하는 게 있어서 가장 큰 모티브가 됐던 거는 왜 세웠냐였어요. 근데 사실 이 책 끝날 때까지 왜 세웠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는 저도 제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역사라는 것이 일종의 자기 생각의 심증만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증거와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의 문제는 가급적 상식에 맞도록 하는 것이 역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 강화 돈대를 갖다 쓰는 데 있어 갖고 뭐 어렵기도 했고 그것이 왜 세우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도 내리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물에 대한 자주 보면은 결국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감각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알고 싶고 그것이 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아직도 서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연대기를 풀어보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뭐 많이 또 이제 복원이 좀 됐어요. 여기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권평돈대라고 아세요? 그게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 위쪽에 올라가서 저는 맨 처음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갖고 한참을 헤매다가 혼자 돌아다니니까 결국 발견했을 때 감동이 대단했어요. 무너진 그 돈대 안에서 쓸어내려온 이 돌들을 보면서 와 이거 뭐 내가 인디아나 존스야? 딱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54개 돈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GPS만 갖고는 찾을 수 없는 것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의 즐거움들도 있어요. 어떤 건 황당해요. 이렇게 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 돈대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 근데 돈대는 존재를 한대. 그럼 이제 그런 데를 갖다 발견했을 때의 즐거움들도 있었죠. 바로 이제 그 책에 바로 이제 돈대들을 소개하면서 가급적 사실적인 이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돈대에 대한 느낌을 먼저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좀 독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독자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오동희 선생님 모셔갖고 오동희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동진입니다. 저 영화평론가입니다. 영화는 많이 하는데요. 군대는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김장 선생하고 오늘 강화도를 오려고 했었던 이유는 몇 가지 반성 지점이 있었는데요. 군대를 모르는 건 당연했고, 제가 알고 있는 강화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강화도를 모르는구나. 이 책에 감동했던 것은 사실은 강화 돈대에 대한 54개 돈대에 대한 뭔가의 어떤 지정학적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강화도 역사를 많이 기술해 주셔서 그렇게 알게 됐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책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실은 후반자 과장님하고 서울에서 북토크를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아니라 강화도를 가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화도를 가는 김에 돈대를 한 군데도 안 가보고 북토크를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열흘 전에 오려고 했었어요. 열흘 전에 혼자서
힘들어서 이제 출판사 사장하고 다녀서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다녔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주요 거점의 돈대를 좀 봤고요. 아마 제가 좀 코끼리 엉덩이 만지는 거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또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 우문현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타 없이 질문해 주시고 저는 모더레이터로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강화도인데 책을 쓰려면 강화도 출신이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농민신문에도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농민신문 여기 보시죠. 예, 제 칼럼 씁니다. 강화도에게 얼마 전에 썼어요. 세계문화유산 왜 이렇게 반대하냐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싸우듯이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근데 뭐 저는 뭐 서울 사람이고요. 사실은 서울 사람이라서 훨씬 더 지역 문화에 대한 백지기 때문에 훨씬 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에서는 편견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뭔가 어떤 정말로 결정적 모멘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을 쓰거나 또는 돈대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꼈거나 사진 작가이시니까 사진 때문에 시작된 건지 그런 게 아니면 정말 역사 때문에 그런 건지 어느 날 흘러가는 물을 보다가 갑자기 깨달은 말이 있어서 쓰게 된 건지 근데 사실은 강화도인대에 뭐 어떤 점에서 매력을 강하게 느꼈어요? 이게 진짜 조금 민망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 2015년도에 여기 강화도에 1년이나 와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죠? 일종의 근로 활동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예술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예술가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서울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1년 동안에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서 파견을 해줘요. 가서 그 임금으로 먹고 살라고. 제가 사실은 2014년도에 이날에서 제일 큰 사진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면은 되겠다 싶어갖고 아주 해피했죠.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게 우리나라 상금 제도가 너무 웃기는 게 지금 당장 상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상을 줬는데 왜 상금을 못 줘 그랬더니 그 상금은 네가 전시를 하고 책을 내는데 모든 경비도 쓸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금을 가지고 농단을 하는 거죠. 생활비는 안 주는군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술가들의 제일 문제인 게 생계비와 창작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근데 그것이 혼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종의 너는 그 돈이 생계인 동시에 창작비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지만 강화도대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점에 좀 부딪힌 것 같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생계와 예술과 그리고 역사와 이런 걸 연결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구체적 고민이 생기죠. 사람들이 거대 담론은 한국의 역사를 위해서, 강화도 역사를 위해서, 강화도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개인의 구체적 동기가 있겠죠. 그것도 빙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갔던 돈대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봤던 건데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강화대교 앞에 있는 돈대죠. 그럼 책을 이걸 흔적을 찾아야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사진으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첫 돈대 위치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종의 이제 그 예술인 근로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저를 고용한 곳이 어디였냐면 강화고려역사재단이에요.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저기 그 경기장 거기 있었죠. 제가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한번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며칠 동안 거기서 체육관에서 먹고 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도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저한테는 매일 임금을 주는 일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제가 이런 걸 찍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양심껏. 근데 하여간 수없이 많은 돈대들을 봤지만 돈대가 이렇게 이제 광성부라든지 기타 등등 1970년대에 이제 복원된 지금은 이제 멀쩡하게 서 있는 그런 돈대는 사실은 돈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돈대의 원형을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고요. 진짜 돈대의 원형은 저기 군이 접수하고 있는 곳이나 저쪽 서해안 쪽이 훨씬 더 원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쪽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리고 또 대부분 또 이제 군이 사용을 하다가 철수한 곳은 그냥 지금 이제 황폐하게 지금 완전히 다 버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54개 돈대 중에서 멀쩡한 게 몇 개일까? 제가 한번 세보니까 10개 정도가 멀쩡해요. 그 돈대를 다니시면서 쓴 글을 보면 저는 사실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얘기고 지역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강화도 역사와 또 조선조의 역사와 구원말까지 이어진 역사가 굉장히 올곧이 기술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원래 역사적 해안과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강화돈대를 핀법으로 선정을 해서 강화돈대를 모멘텀으로 역사를 저술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강화돈대를 54군데를 찾아다니는 그 고행의 흔적 속에서 역사가 따라와준 건지, 어느 게 어떤 주소였을까요? 아니 이게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2015년도 4년도 상을 받고 2015년도에 취재를 하고 2016년도에 전시를 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오직 사진과 관련된 작업만 한 거예요. 사진집을 내고 그리고 전시를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54개 돈대 아까 전에 다 여기 강화뉴스에 도움을 받아서 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해병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고려 역사재단이라는 나름대로의 공공기관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뭐 슬쩍 가서 찍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서 우리 해병대들 고생한다고 담배 한 대 주고, 요즘 너 사는 게 어때? 요즘 구타 없나? 뭐 이런 소리 헛소리 하다가 사진 좀 찍으면 안 돼? 안 됩니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슬쩍 찍고.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여간 54개를 모두 다 돌아다닌다라는 것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빠지면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꼬절히 다녀야 되겠다는 그 일종의 편벽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작업이 끝까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진전이 끝나고 나서 여기 강화미술관까지 와서 완전히 그 전시 종료시키고 나서 한동안 이제 돈대에 대한 작업을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사진집으로만 내서는 너무 아쉽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사진은 그냥 곁다리고요. 텍스트로 쓰여 있는 일종의 우리가 현재까지 접할 수 있는 모든 문헌들은 모조리 갖다 긁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대와 관련돼서. 웬만한 역사학자가 약간 창피할 정도로 잘 구축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엔 굉장히 짜증이 났었어요, 책을 볼 때. 왜냐하면 글이 먼저고 사진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내가 돈대를 모르니까. 처음엔 글을 읽다가 뒤로 가서 사진을 먼저 보다가 글을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배치하고 글을 나중에 구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한 중간쯤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만 읽었을 때 상상력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글로 보면서. 그래서 이런 효과를 노렸겠구나. 이런 세계 전체적인 구조도 글을 먼저 보여주고, 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 강화돈대에 대한 상상력과 강화도 자체에 대한 상상력을 만들어내려고 했었구나.
맞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정말 책들은 대부분의 100% 99% 책들은 사진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글이 나와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원래 사진가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먼저 익숙한 것들을 갖다 보여주고 나서 글을 읽으면은요 이미 상상력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시각적으로 다 자기가 이제 충만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글을 읽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반부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진을 볼 때는 사진 캡션을 오히려 좀 뛰어넘어가면서 봤어요. 처음에는 사진 볼 때 사진 캡션 꼼꼼히 읽었는데 앞에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글의 구성이 굉장히 좋고 이거는 이제 출판사가 그렇게 퍽퍽한 출판사는 아닌 것 같아서 저자의 느낌이 많이 들어가서 왜 저렇게 웃지? 이게 작업 기간이 오래 걸렸죠. 예, 그 사실은 이 책은 우리 그 출판사 대표님이 거의 살려주신 거예요. 네. 그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미 사진집도 나와 있고 전시회도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를 다시 공부를 해서 그 많은 텍스트들을 이거 거의 1000장 쓴 거거든요. 원고지 1000장을 쓴 건데 200장 원고지. 예. 근데 요즘 이렇게 그 글 많은 거 사실은 출판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게다가 소프트한 내용도 아닌데 그런데 이 책이 저 출판사로 가기 전에 이미 2군데를 갔다가 퇴짜를 마신 거예요. 퇴짜까지는 아니고 선생님 네. 저희 출판사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저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라는 이제 2번의 출판사에 퇴짜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원고를 들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한 2년은 돼요. 그러니까 한 2000년까지는 이 책이 거의 그냥 제 컴퓨터 모니터 그러니까 하단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인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제 이 아름답게 책을 만들어 주신 이제 그 유서가의 원고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책이 나올 때는 원래 원고를 쓰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마치 개정 중복하는 내는 식이 나왔겠군요. 왜냐면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돈대가 좀 고쳐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원고를 썼을 때,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맞습니다. 책을 낼 때.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집사람하고 또는 이제 막내 아들하고 그냥 놀러 간다는 핑계로 답사를 왔어요. 저 혼자 막 또 이거 붙잡고 강화도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너무 미워할 것 같아갖고 안 되겠다, 전략을 바꾸자. 같이 여행을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같이 강화도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찾지 못했던 돈대도 재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정비 사업이라는 저걸로 해서 허물어진 것들을 갖다 하얀색도 이제 새 돌로 싹 이제 그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지금 성벽과 관련된 복원이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무 비판들이 많은 이유가 근거가 뭐냐? 그럼 이거 뭐를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은 사실은 뭐 대답할 게 없죠. 그게 거의 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작업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귀중한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잡았을 때 출판사 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쳤구나. 돈이 하나도 안 되는 돈 되는 책만 돈 되는 책을 내야 되는데 돈 되는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드커버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너 정신이 있어서 칼라로는 안 냈구나. 칼라로 내가 4돈인책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면서 이게 새로운 돌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도 책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출판사에게 돈을 갖다 주지 못하지만 강화 돈대는 뭔가의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의 책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예컨대 10년 전과 다르게
강화 돈대에 대한 의식과 또 인식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느낌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기도 잠깐 언급이 되긴 하는데 미스터 선샤인의 처음 도입부에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신미양요와 관련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특히나 영화 드라마를 갖다가 다 통틀어도 이 돈 대기가 나오는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처절한 패배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악몽이야. 이건 그냥 나크야, 나크. 이러니까 이제 안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록과 그 의미성까지만 저도 모두 다 사장을 시켜놓으면은 아니 이거 멀쩡하게 실체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모른 척하지? 이건 유령인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아까 전에 굉장히 지적을 잘하셨는데 사실은 단가 때문에 단독 했어요. 흑백으로 했어요. 대신에 제가 출판사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대신에 양장으로 해달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책이 조금 더 오래 보존되기를 기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책을 누군가 드라마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신생학자라든지 누군가 돈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누군가가 이 책을 발견했을 때 너무 망실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견고한 책이 그래도 몇 %는 더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의 딜을 했어요. 저의 기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고생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그 자료 수집과 그리고 이제 다시 글쓰기가 가치를 갖는 건 오직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 돈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은 자들한테는 풍부한 문헌 자료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뒤에 주석도 다 있어요. 이 글이 어디에서 그 출처를 갖고 있는지도 다 밝혀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집에 한 번씩 꽂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풍부한 문헌 자료나 그런 이성적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가봐야 되겠는데, 야, 내가 강한 돈대를 한 번도 어딨지? 이런 거였어요.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 뭐랄까 느낌의 성취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가봐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들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아들은 원래 애인하고 갈까? 이런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거죠. 감성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 강화돈대에 대한 최초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저술의 책이라기보다. 근데 그거는 꼭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기 이 책이 갖고 있는 현재적, 강화돈대가 갖고 있는 현재적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돈대 현재는 이 문화재의 상태죠. 이 문화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D등급이고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그 본말이 전도된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이것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공개를 한다. 그럼 돈이 쏟아질 테니까 그걸로 보호를 하자. 근데 유네스코는 그렇게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유네스코의 명확한 문화유산 등재에 기준점이 있어요. 그거는 일종의 그 지금 현재 문화재가 탁월한 보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형이 있어야 돼요. 보증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손을 이상하게 대놔갖고 원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주로 각고돈대에서부터 초유진까지 쭉 있는 것들은요. 그게 정말 원형이었는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팬시하게 재개발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그 당시 70년대 그 박정희 정권의 선전 도구였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관광 자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을 댔는데 그것이 과도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망실된 것들, 아예 부서진 것들은요, 그냥 돌들만 묻어두고 그냥 가만히 두는 나라들도 많아요. 아예 지금은 손을 대지 말자는 얘기죠. 잘 모르니까. 이거 제가 욕을 먹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복원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정당한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시의회나 군의회를 접촉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아까 제가 둘러볼 때 이 둘레길로 만약에 그 주변이 좀 잘 개발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 의미에서 돈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재원이 좀 확보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돈대를 올바르게 재구축하거나 다시 그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방법농장으로 맞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까? 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강화군이라는 아무리 인천시가 더 준다고 해도 강화군 자체만 갖고 예산 갖고 저 많은 유적들을 완벽하게 보존한다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그 농지들을 갖고 있거나 이제 이분들의 이제 반발들이 지금 불의보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민신문에다가 바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문화재 바로 옆에서 사니까 와 내가 역사와 함께 살아라는 낭만이라든지 그런 도덕성에 이제 기대지 말자. 차라리 확실하게 그냥 보상을 원하면 보상을 해주고 끝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철저하게 후대로 물려주는 유산으로서의 위치를 더욱더 공공히 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설 수 있는 거는 강화군이 아니에요. 강화군으로서는 그건 뭐 되지도 않는 돈이죠, 사실. 이건 그냥 국가가 나서야 돼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지금 자꾸 문화유산들, 세계문화유산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나라의 요새 국력하고 거의 비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싶어 하죠. 근데 그만한 물건이 없는 거죠. 근데 강화도는 너무 많죠. 근데 강화는 오히려 재산권 문제 때문에 자꾸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더욱더 국가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지 이거를 그때그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늘 알지만 국가가 별로 해주는 게 없어서 특히 지금 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강화도 스스로 사실은 강화도민 분들이 뭔가의 어떤 의지의 총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울 것인데 정확히 파주 것이거든요. 제가 파주 사람이에요. 나라 잘하자. 강화도인데 제가 걱정해봐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바깥에서 제가 나이 60에 강화도인데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찰하고 반영하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알리고요. 강화도인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다크한 역사의 일환이지만 그것을 다시 뭐랄까요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하드커버이기 때문에 좀 배구작이 좋고요. 또 그래서 2권 사시면 좋아요. 2권을 사면 배구작 딱 그리고 이제 물려주고 가끔 들여다보고. 제가 이렇게 자꾸 뭐 농담으로 말씀드린다만 강화도인대가 이런 책과 이런 책을 통해서 어떤 작가나 또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만약에 감독들이 주목을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중요성에 대한 의미가 전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오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혁 작가가 이걸 쓰셨으니까 질문하실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역사적 문제는 피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저 먼저 하셨어요. 네. 마이크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네. 작가님에게 이 변경, 예. 변경의 의미를 좀 아, 혹시 제 옛날 작업도 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아, 변경. 제가 그 작업 주제가 변경이에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국경과 국경 주변 언저리를 이제 연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지금의 이제 전 세계가 현대 국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국경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대충 면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내 땅, 여기서부터 네 땅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면적을 공유를 했잖아요. 이것을 변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변경에는 당연히 주민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변경 지역의 주민들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기 전에는 실크로드니 뭐니 해서 제가 한 10수년은 주로 해외를 떠돌면서 그 변경 오지 지역을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도 여전히 나라가 좁지만 변경이 존재를 한다. 변경이란 뭘까? 그것은 바로 중심으로부터 멀리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의 변경이 생각보다 가깝다. 여기가 강화도. 왜냐면 강화도가 지금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옛날 한양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가 외세에 대해서 가장 최전선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 조선에는 내지에 도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무슨 고속도로가 어딨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다못해 수레가 못 다니니까 버진 장사들이 장사를 하러 다녔잖아요. 수레가 다닐 길도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은 그 많은 재화나 식량들은 어떻게 운반했냐? 모조리 다 배로 운반한 거죠. 전라도, 경상도 모든 쌀들이 다 물길을 따라서 요 앞에 오늘 이제 갔던 강화해역 여기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강화해역이 연마라고 했던 거예요. 네, 뭐 염화라고 이제 그 우리 아까 전에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 곳이 너무 물살이 세니까 사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난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사실은 저 밑에 김포에다가 운하를 원래 팔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너무 큰 대공사니까 조선 내내 못했죠. 근데 하여간 이 숙종이 돈대를 갖다가 이 건축한 이후에 한 200년 가까이를 갖다가 잠을 자고 있다가 오늘 돈대가 벌떡 깨어났을 때는 이미 뭐 프랑스, 미국, 일본이 바로 강화도라는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최전선, 최전방 변경에 도착을 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강화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들을 본 거잖아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사진에 찍힌 사람이 강화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신미양요 때 그 미군을 따라서 들어왔던 영국의 사진가가 바로 그 조선인들을 찍은 거죠. 최초의 사진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강화도 사람들이 목격한 거였죠. 제일 재밌는 거는 맥주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맥주병을 얻어가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유리병이라는 게 그들은 그냥 한번 마시고 버리는 거지만 이 나라에서는 유리병이라는 게 상당히 귀했겠죠. 지금 150년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충돌 지점으로서의 강화는 변경으로서 연구해볼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변경학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서 아직 강화도가 등장은 많이 못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냄새가 더 진한 저기 DMZ 이쪽 변경학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DMZ는 해봤지만 하여간 강화도는 제가 이 돈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고 1910년에 한일협정이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가 36년인데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합헌까지가 34년입니다. 36년의 어두운 역사가 사실은 그 이전에 거의 비슷한 기간에 격렬한 어떤 경란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사실 전조가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적 전조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시작이 사실은 강화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칠 때 강화도 조약을 가리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조약에 대한 또는 뭐 외세가 들어왔던 어떤 관문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두운 역사의 시작점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말로 변경의 역사가 중앙의 역사로 온 거죠. 변방이 중앙이 되고 중앙이 변방이 되는 그러한 지점이 바로 강화도였다는 건데 제가 그걸 까먹고 살았어요. 오늘 강화도 와서 제가 9,500보 걸으면서 상처했습니다.
자주 오고 있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아니 돈대도 각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종 때 지어졌다는 건 알았지만 오늘 얘기 듣고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젖었다는 것은 좀 처음 접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그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 상황 예.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일단 놀랍다 이렇게 좀 보셨어요, 책? 네,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책을 접한 역사학도가 예. 내가 이것을 그 당시에 그 돈대를 둘러싼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한번 박사 논문으로 써보겠다고 하면은 예. 좀 더 그 작가님의 이상의 뭔가를 해야죠. 해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좀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냥 그 디딤돌 하나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흥미를 느낀 역사학도가 있다면은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전 국제 외교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그 병자호란 이후에 많이 주눅이 들었던 조선 입장에서 청나라 그리고 아직까지도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옛 명나라 잔존 세력들 그리고 뭐 대만 여기서 책에서는 좀 많이 빠졌지만 당시에 외관을 통해서 여전히 드나들던 일본인들 뭐 이런 사람들과의 이제 국제 역학관계가 이 돈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사실은 이걸 가지고 건축학적으로 박사논문 쓴다 그러면은 저는 재미없으려고 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돈대는요 그렇게 미학적으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빨리 공사를 했고 이것을 대부분 지은 거는 승군들이에요. 승군들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재빨리 지은 다음에 어영군들이 들어와서요. 그 위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여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군사 기지로서의 나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계룡돈대처럼 말이에요. 진짜 지은 거는 승군인데 자기들이 딱 명찰을 붙였잖아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군위에서 올라온 어영군들이 했다고. 근데 그것처럼 저는 건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강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섬 지형 안에서의 돈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 추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논문은 좀 미시적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논문은 돈대별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4개 논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하려고 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제가 질문할 거를 작가님이 먼저 예? 알듯이 대답을 해주셔서 네. 무슨 질문이었는데요? 네, 저는 책을 이제 지금 사서 예. 우선 그 사진만 좀 봤습니다. 예. 다 보고 이제 글은 좀 아껴놨는데 예. 그 엄마의 문학이라는 이제 그 기획 예. 팀들을 데리고 예. 함께 작년 재작년 2년을 이제 봄, 여름, 가을을 예. 영화를 돌았었거든요. 예. 신대국 기행이라는 그 이제 일종의 길을 따라서 걷는데 참 재미있게도 돈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정 중에. 근데 너무 그 안타깝고 굉장히 그 안쓰럽고 그러면서 기쁘고 아름답고 그런 경험들을 2년 동안 너무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좀 이 책을 그림을 보면서 오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왔는데 안도감을 느낀 건 첫 번째는 아까 그 예상 문제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칼라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흑백이어서 이건 너무 절묘하게 그 동대의 모습을 잘 가감없이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이 부족한 게 너무 다행이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그 대답을 먼저 하셨는데 혹시 너무 그 돈대라는 이 강화 돈대에서 이렇게 생각에 너무 심리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으면 어떨까라는 그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작가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어떻게 좀 더 극대화하거나 과장되거나 혹은 그 앵글로만 담아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네. 그래서 질문은 앞으로 이 작업을 통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저처럼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가졌던 다시 길을 걷는 분들이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할 때 또 새롭게 변할 거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 다음 작업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강화도인데 2가 나오면 아니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렇게 읽어주시고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사진을 직업으로 한 지가 올해로서 이제 31년째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만일에 청년 때였으면은 기가 막힌 컬러감에 그냥 기가 막힌 퍼스펙티브가 담긴 그냥 광각 렌즈를 가지고 정말 멋있게 찍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책에다 실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자꾸 덜어내게 되거든요. 그럼 답사를 다니면서도 물론 이제 그 육체도 피곤하긴 하지만 대상을 바라봤을 때 본질만 자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아름다운 요소들에 대한 것들, 과장된 것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연출하거나 만들어낸다고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머물고 관찰하고 그리고 가장 단순한 측면들을 갖다 추출해내는 게 사진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나이가 먹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사진이라는 예술이 감각도 필요하지만요. 경험이 필요하고, 네. 지금 사실은 그리던 비평가들 글을 쓰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화려한 미사역으로 많이 쓰셨겠죠. 그 영화에 대한 기가 막힌 격찬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별거 없어 딱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본질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화도인데 2는 아니지만 이런 역사적 추체험의 작업은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힘들어?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파도 치듯이 어떨 땐 정적인 작업을 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격정적인 작업을 좀 해야 이게 저한테도 이제 스트레스가 좀 이제 풀리는. 저는 원래 이제 사회적인 다큐멘터리를 더 많이 찍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치하는 순간에 셔터를 누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돈대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닌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인데 이거는 너무 조용해서 스트레스예요. 하루 종일 걸어요. 하루 종일 걷고 오직 돈대하고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이런 작업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저 사람 정말 독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봐도 독해요. 이체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근데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기가 어렵죠.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진도 잘 찍고 글도 잘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1타 나는 2피는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근데 아니죠. 말을 잘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잡지사에 들어가서 쭉 하면서 나중에 한 5년 후에 이제 프리랜서가 되는데 그 프리랜서가 됐을 때부터 제가 글과 사진을 동시에 했어요. 왜냐? 꽁보레가 2배잖아.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하는 입장에서 필자 하나 보내고 글 필자 하나 보내고 사진 기자 하나 보내는 그 돈을 모두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고. 그걸 미리 알았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대상을 내면화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1차적으로 사진으로 내면화하고 그 작업을 통해서 그걸 더 뎁스를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의 과정이 사실은 알고 보면 혼자서 하기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이걸 누가 읽을까?
그걸 누가 볼까? 사실 시작할 때는 이루어 짐작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해냈다는 거죠.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작업의 소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화돈대가 정말 많이 팔리기를 원하고요.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것은 강화돈대의 의미와 강화도의 역사와 한국의 부한말의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너무 안 읽고 너무 역사를 모르고 이런 세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요. 좋은 누가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역사적 경각심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세요. 끝내려고 했는데. 네, 그냥 간단한 미담 사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게 된 거는 강화뉴스 카톡으로 보고 오게 됐고요. 저는 한 4년 전에 여기 강화의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양사면 이나리에다가 작은 쉼터를 하나 마련했거든요. 아, 이날이에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봄에 정원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어떤 커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혹시 여기 사시면 광암돈대를 아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번지수도 모르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누군가 그걸 물어봤는데 제가 모른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이제 그분들을 보내고 인터넷에 뭐 광암돈대부터 해서 돈대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찾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상혁 작가님의 이제 사진을 어떤 이제 블로그 통해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발견했고 그 지금 이번에 강화돈대 그 책 정면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표지. 네네. 네, 그거를 또 캡처해서 담아두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광식 선생님 이제 또 블로그나 이런 것도 보면서 근데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케이스고. 책 쓰고 계세요 혹시? 네? 아직 써야지 뭐 어떻게 그냥 개인적으로 일기 정도. 네. 쓰고 있네. 강화도가 좋아서 오긴 했는데 근데 정말 1도 모르다가 이제 그분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오셨던 그 광암돈대 위치를 물어보셨던 광암돈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저희 동네에서 60, 7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아이 김 여사님 거기 사시는 데가 돈대골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대골이요? 그랬더니 아 거기가 돈대골이에요. 거기 수렁문에다 집 지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골짜기가 돈대골이구나. 이제 지명을 찾아봤더니 정말 우리나라에 그 돈대골이라는 지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제 스스로는 거기를 돈대골 쉼터라고 이렇게 많이 좋네요. 네네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까 돈대라는 거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는 분이 뭐 1%도 안 될 거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어떤 작은 움직임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강화에 와서 연미정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서 이제 강화로 오게 됐는데 이제 돈대가 마음에 들어서 찾아다니는데 이번엔 광암돈대였는데 못 찾겠다. 그분이 뭐 통성명도 하지도 않았고 얼굴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한테는 돈대를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깨우쳐주게 된 시점이 됐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인연도 되게 소중하고 제가 우연찮게 자리를 잡은 곳이 또 돈대골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광 선생님도 뵙고 저기 이상혁 작가님도 뵙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의미 있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돈대골도 알게 됐고요. 사실 저 오늘 서울 네네 들어가죠. 네. 그 우동진 선생님 그 책 중 한번 펴보십시오. 299쪽. 299. 뭔가 이제 까인다 이거. 우동진 작가님께서 이 책에 관통하는 이제 그 관점에 공략을 많이 하고요. 제가 25년 사는 동안에 이제 저에게 온 질문이 있는데 그 작가님이 그 질문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오동진 선생님 그걸 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단. 이거 자 밑에 맨 마지막 문장은 강화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반공과 우익 사상이 성을 지배하고 있다.
전쟁 후 두 세대가 지나도 여전하다. 그것이 언제 차별과 혐오에서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통일 시대의 화두이며 평화는 지척에까지 와 있다. 그럼에도 강화도는 여전히 냉전의 땅으로 남으려고 하는 것일까? 제 질문입니다. 이제 평화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아니, 돈대를 그런 식으로 봤다니까 돈대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그 목차만 보셔도 쭉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대는 그냥 실존하는 하나의 사물이에요. 근데 사물이 말을 못하죠. 무슨 돌덩어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돌덩어리와 관련된 인연으로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단편이라도 제가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대가 만들어기 전사부터 시작을 해서 돈대가 만들어진 당대 이야기, 그리고 돈대가 침묵하고 한 150년간을 갖다가 쭉 이어왔던 그 돈대 이야기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화도 주민들한테는 약간 조금 좀 거시기한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책을 받아보신 이제 저하고 같이 그때 답사를 했던 강화역사고려재단의 이제 학예영사분은 굉장히 뜨끔했답니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강화도에 오시지도 않지만 그 제 책 같이 이제 답사를 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를 책에 담았을 때는 만만치 않은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있는 역사니까 있는 역사에 대한 그 일종의 은폐를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그 모든 연결된 사람들과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진, 또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강화도는 변경이자 최전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서 정말로 평화가 빨리 화해와 함께 찾아와야만이, 사실은 이 돈대라는 것도 이제는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라 죽어버린 거잖아요. 과거의 유물일 뿐이잖아요. 그 유물이 갖고 있는 의미성들을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의도가 가장 남북 문제 접경 지역인 강화도가 좀 진보적인 평화의 의지를 더 갖게 된다면 국가의 중앙을 바꾸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저도 돈대에 대한 글을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오마이뉴스와 강화뉴스 연재를 했거든요. 오, 예. 네, 강화 돈대를 기행하면서 하나 담아서 썼는데, 강화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역 신문이니까 괜찮았는데,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평소에 충실하면서 검사를 철저히 했습니까? 근데 제가 돈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디 군부대 문제, 군 쪽의 사진 조금만 들어가면은 편집부에서 항상 연락이 와서 이거를 확인을 하셨냐, 허가를 받았냐 항상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정문 장교랑 좀 이렇게 통화하고 계속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군 쪽의 사진을 일체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계속 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작업을 계속 해나갈 건데, 제가 지금 이제 남은 게 문통선한 돈대들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군부대의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진을 촬영할 때 그걸 모든 거 빼야 되는데, 선생님 책을 보니까 저는 2016년도 책도 제가 그래서 다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 철책이라든가 군부대에 관련된 사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저는 두려워서 넣지를 못하겠다는데, 오마이뉴스에서도 그걸 계속 걱정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괜찮습니까? 저는 그 DMZ 관련도 이미 책을 냈는데, DMZ 안에 오죽하면 그 안에 철책 안에 들어가 있는 소서도 다 발표했어요. 네. 군은 무엇을 이제 두려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기 그 강원도 아직도 이시호 씨 사는지 모르겠는데 10여 년 전에 그 사람 국가보안법으로 그 끌려 들어갔을 때 그 제가 재판 저거 했을 때 제가 증인으로 나갔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제목이 뭐였냐면 고려산을 갖다가 붉게 막 노을이 지는데 고려산에 포이즈한테 요만한 그 일종의 레이더 기지 있는 그거를 갖다 찍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슈가 미우니까는 한 거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진을 찍고 발표하는 데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제약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남의 인격을 갖다가 만일에 짓밟았다 이러면 그것은 분명히 저상의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국가에 뭔가를 갖다가 저해하려고 했다, 그것을 발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근데 공개하고 공개하지 말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군부대 안에서 만일에 바깥에서 보이는 군부대의 전경이라는 것들은 내가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찍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도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군사기지 내부는 자신들의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침범해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가서 발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범죄가 되죠. 근데 이 바깥에서 보이는 것까지 보지도 말고 찍지도 말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질문하셨을 때 약간 그 단초를 말씀하셨어요. 정훈 장교랑 친하시대요. 아니, 엄마가 저도 해결하실 거라고. 이게 참 어떨 때는 너무 못 찍게 하고 찍고 싶은데 할 때는 와, 군에는 내가 친구가 좀 없나라고 그런 고민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는 못 찍게 하면 더 찍고 싶어. 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북쪽에 있는 돈대 몇 개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더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보면 별거 없어. 근데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저작권 문제나 무슨 그런 초상권 문제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군사 작전권 뭐 이런 것들 또 제약을 받으실 것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전문 용어로 일단 찍고 말라라 이런 얘기가 있죠. 가감없이 맞아, 일단 찍으시면 돼요. 원래는 찍어놨는데 발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는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 쏟아지시네요. 네. 네, 하시죠. 책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건대를 드러내셨잖아요. 혹시 다른 컨텐츠로 이런 건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컨텐츠가 있나요? 영화로 나와야죠. 영화로 제가 지금 돈대 러브 스토리라고 돈대에서 만난 커플 세 커플 젊은 커플 중년 커플 노년 커플 이렇게 해서 옴니버스 장작을 강화군에서 20억을 지원받았어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김원 선생 집에 놀러 갔다가 바로 책상 위에 딱 이 책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랬답니다. 혹시 김원 선생이 강화도 소설 쓸지도 몰라요. 김훈. 네, 남한산 김훈 선생님? 그러니까 딱 김훈 스타일에도 맞잖아요. 이 강화도의 역사적인 처절한, 원래 김훈 선생은 패배를 좋아해요. 처절한 패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날 돈대 주변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노치네를 보면 김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책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전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명품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자, 저기 질문 그만 받죠. 마지막으로 하세요. 아니, 저는 오늘 책을 2개를 사서 네. 그 원래 이제 강화뉴스 분들이 이 돈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해가지고 연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아닌데 강화뉴스 분들한테 부탁인가? 뭐 제가 한 7년 전인가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그 강성보 이쪽에 남장포대 여기에 그 포 있잖아요, 포로 해놓고 거기다 이제 설명을 이렇게 붙였잖아. 이게 다 이제 홍익포라고 쫙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막 시나리오가 막 이 뭐 신미양 때 서로 포격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강화 군청 어디가로다 전화를 했어요.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 야, 이게
강화도에 실전 배치된 적이 없는 홍의포를 왜 그렇게 많이 드러났느냐, 그거가 뭐 근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제 너무 시달려서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 해에 어떻게 바꿨냐면 그걸 대포 이렇게 딱 근데 할 말은 없지. 이게 대포는 대포인데, 그래서 이제 물론 강화도 예산을 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다시 이거를 어떻게 고치고 이러는 거는 힘들고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우리가 염화라고 하는 뭐 강성보 이쪽에 보수해 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1970년부터 보수라고는 하지만 파괴야, 파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강화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써놓은 것들로 대표적으로 집약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연산군 적거지에 대한 근거, 그거는 광해군 적거지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데 그거를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누르는 것마다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지? 저기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아니요. 저쪽 부대다, 아니 저쪽 잠깐. 제가 질문의 요지는 어쨌든 그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강한 뉴스가 기사로 그렇죠. 조져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뭐 또 아니, 좀 강계포수 뭐 있죠. 강계포수 공적비? 강계포수 여기 심양지 들어온 적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이제 강한 뉴스에 그 문화재와 관련된 거 제보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저 제보를 안 좀 받아주시면 강화군에서 여기 의원님이 계시니까 좀 고치면 어떨까. 좀 너무 강화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좀 6개월 전화합니다. 6개월 전화. 6달 동안 전화에 시달리시면 빨리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강화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동네에서 역사를 좋아하는 분도 많으니까 내가 그런 거 강화도 바깥 사람인데 강화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생각도 그만하시고요. 너무만 주세요. 5분 너무 길어. 자, 30초. 30초. 김포에 남장 토대를 한번 가봐라. 그분들은 발굴해서 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서 좀 이런 것들은 좀 글만 다 쓰면 되는 거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두 분이서 얘기 나누세요. 제보 받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으니까 제보 받으시고, 그리고 아마 저도 강화도 사람이 아닌데 강화도 자주 오겠습니다. 네. 사실 자주 만나야 뭐가 되겠죠. 아마 이상엽 선생님도 제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좋은 친구 만났고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좋은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울 파주에서 와서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